안녕하세요. 오늘 그 휴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휴젤은 철저히 그 대웅과 메디톡스 간의 그 소송으로 해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업체죠. 네, 이게 이제 그 대웅 라보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메디톡스에 이은 두 번째 주자였는데, 이 메디톡스가 대웅하고 소송이 붙으면서 쫙쭉 이제 그 뭐랄까 좀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업체가 확 튀어 올랐어요. 예전에 뭐 예전부터 봐와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. 메디톡스 주가하고 이 주가하고 뭐 몇십만 원 차이 났어요. 메디톡스가 높았죠. 근데 이제 이게 소송건이 나오면서 소송건이 진행되면서 휴젤이 어느 순간 언제부터 한 30만 원, 40만 원 그 선에서 뒤집어졌나요? 뭐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그 선에서 이제 메디톡스가 그걸 뒤집어 엎었어요. 이게 휴젤이 한 4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휴젤이 메디톡스를 완전히 넘어서 갖고 지금은 완전히 뭐 30만 원 정도 차이 나죠. 30만 원까지 차이 안 나나? 거의 30만 원 차이 날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거다가 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이 생산 중단까지 돼버리니까 이 휴젤이 또 더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 점점 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휴젤이 완전히 그 두 고래가 싸우는 상황에서, 고래인가 뭐 하여튼 두 고래가 싸우는 상황에서 새우등이 터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이죠, 휴젤. 네. 그래서 지금 휴젤이 보면은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월 단위로 보면은 쭉 뭐 물론 이제 전고점이 이제 64만 7천 원이 하지만 이때 보면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대충 이제 이 휴젤이 얼마나 그 수혜를 입었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. 지금 40만 원대도 이거 뭐 낮은 가격은 아니죠. 네,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기업 간에 이게 소송 이렇게 투쟁 지금 뭐랄까 그 기업 간에 막 이렇게 다툼을 벌인다는 거는 그 업종 그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런 사례들 이래 보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죠. 대용하고 그 메디톡스하고 소송이 굉장히 지루하게 장기간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. 그죠? 지금 한 3, 4년 됐죠? 이거 제가 알기로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, 3년, 3, 4년. 제가 뭐, 이 처음부터 관심이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,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,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, 결정도 늦어지고,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, 대웅이 이길지, 메디톡스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불확실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 시장에서 잔존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, 휴재 같은 업체는 사실은 뭐, 대웅이 이기든 저기 메디톡스가 이기든 별로 상관 안 해요. 그냥 두 업체가 서로 이전 투구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 뿐이에요. 휴젤은 그냥 예?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가? 뭐 하여튼 뭐 그런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? 뭐 하여간 뭐 근데 휴젤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표정 관리를 엄청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뭐 이제 성과는 성과대로 딱 이제 혜택은 다 받고.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. 이제 소송이 끝나고 뭐 대웅 나보타가 이길지 메디톡신이 이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중에 이기는 사람하고 이제 이기는 쪽하고 이제 이기면 한쪽은 죽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메디톡스는 그 전에 이제 시각 저적이 있구나. 하여튼 하고 이제 그 휴젤하고 이제 경쟁을 벌여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온 뭐 이제 그 저기 후발주자들 뭐 종군당이라든가 원더톡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도 뭐 있고 또 있죠. 몇몇 업체 그 업체들하고도 또 경쟁을 벌여야 되고. 근데 지금 사실 무서운 거는 대웅 라보타하고 종군당 원더톡스예요. 그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될 그러니까 제품보다도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력이 상당하거든요. 만약에 이제 대웅은 이겨야 되죠. 소송이 이겨야지 이제 그 되는 거고, 종군당은 대웅 뭐 하고 상관없이 종군당이 아마 이게 상당히 이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. 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.
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젤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예전처럼 마냥 지키기가 어렵겠죠. 그죠? 영업력이 빵빵한 회사들이 이제 제품을 두고 나오니까. 그래서 뭐 휴젤이 이런 지금 어쨌거나 정고점에서 지금 한 20만 원 밑에 떨어져 있는데 휴젤이 이 추세를 이어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이어져 왔는데 이제 소송 이후에 이어갈 아마 좀 이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. 왜냐하면 일단 이제 휴젤이 지금 현재에서는 시장에서 상위권을 점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의 그 병원 쪽에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뭐 종군당이나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소송이 이겼을 경우고 대웅제약 또 이제 그 나머지 업체들 또 중소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. 네. 그런 업체들까지 이제 가세를 했을 때 뭐 슈원수도 있고 슈원수도 진출했죠. 네. 뭐 몇몇 업체들이 또 중소기업들도 몇 개 있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업체들 있잖아요. 이런 업체들이 일단 맥히거든요. 일단 영업을 잘하니까. 네, 영업을 잘하니까요. 그러니까 뭐 한도 시장을 아마 이게 내년이나 한 1, 2년쯤에는 좀 시장이 많이 되게 막 이렇게 뭐랄까 좀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아무래도 휴재를 또 시장 점유율 면에서 좀 지키기는데 참 굉장히 좀 어려움이 더 크겠죠.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소송 또 이겨야 되고 허가도 이제 취소가 이제 다시 번복돼야 되고 뭐 취소가 안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고요. 어쨌거나 이게 소송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메디톡스고요. 그 다음에 대웅이죠, 그죠?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소송을 안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을 안 했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메디톡스고 그 다음에 뭐 대웅이고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휴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직 소송 판결이나 아니 만약에 이제 또 그 메디톡스가 허가 취소되면 이 업체는 또 다시 또 이제 주가 뛰겠죠. 그래서 소송이 이제 그 뭐 청문회도 하고 메디톡스 그 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게 휴젤이 오르기 시작해갖고 36만 9천에서 지금 41만 9천까지 계속 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메디톡스가 허가가 취소가 된다. 허가 취소되면 이 업체는 주가 더 뛰겠죠, 당연히. 그죠? 경쟁 제품 경쟁 제품은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잖아요. 뭐 그렇다고 대웅이 뭐 지금 뭐 좀 대웅도 지금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네, 그렇기 때문에 휴젤은 당분간은 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저 입장에서는 그냥 왜냐하면 메디톡신 허가 여부와 식약처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은 뭐 그때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거나 뭐 오늘 또 이제 3% 오르고 어제도 금요일도 3% 오르고 지금 꽤 많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2% 하면은 뭐 13 거의 한 13% 올랐네요. 그죠? 한 5일 6일 동안. 네. 네, 휴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며칠 동안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게 휴젤하고 직접적인 휴젤 뉴스가 아니더라도 메디톡스와 대웅 이게 보톨리눔 톡스 시장 전체에 대한 좀 이렇게 큰 시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메디톡스 휴젤 관련된 뉴스만 보지 말고 물론 뭐 안 그러시겠지만 네. 휴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네. 이거 차트네야 뭐 이게 차트 보고 거래하는 건가? 글쎄요, 모르겠. 차트로 거래하는 데 워낙 많아가지고 뭐 차트에 의한 거래라면은 뭐 상승 곡선으로 가는 게 맞네요, 그죠? 계속 이제 저기 나오고 양봉이 계속 나오고 네. 한번 눌림목 주고 한번 양봉 계속 나오고 뭐 저는 차트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, 하여간 휴젤에 대해서 할 때 일단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